자요, 특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법 주택임차보호법이죠. 보시면 1번 기억이요, 이거 기억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이 선정한 입주자. 항상요, 우리가 LH공사는 항상 들어간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계약 쓰면 입주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해. 그러니까 입주자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것으로 봐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니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사무실이 뭐로 바뀌었다? 주거용 건물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부터 무조건 뭐가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소액 임차인이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사무실로 있을 때 저당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알죠? 있다. 자, 3번 내용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럼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원래는요, 임대차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더 먼저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우리가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반대급부회를 이행을 해야죠. 즉 목적물을 반환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은 경매를 할 권리가 없단 말이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와서 경매를 해야 한단 말이죠. 판결문을 받아와서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는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죠. 그 집에서 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주택을 양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환가되면서 보증금을 뭐 할 수 없다? 수령할 수가 없다. 알겠죠? 환가되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집행권의 경매 신청은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적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수령할 수 없다.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을 맞는 말이죠. 미은요, 주택 임차인이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대항 요건. 확정 일자는 필요 없어.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어디까지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소액이니까 전입 신고를 하면 돼.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 확정 일자는 뭐다? 최우선이다, 우선 변제다. 우선 변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확정 일자마다 틀렸어.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상가는요, 오래 나온 법원인 연구시에요. 여기 정답 없다고 돼 있죠? 정답 없다고 돼 있어.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 맞게 해드렸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거 원문 그대로예요. 원문 그대로니까, 자, 지금부터 정답을 봐. 이거 왜냐면 오래 나온 문제인데, 원래 문제 나온 그대로예요. 보시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주된 부분을 영리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알겠죠? 이번요,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업용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영업용 할 수 없어.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영업용이냐?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영업용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는 거잖아. 여기 좀 더 옆에 더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이 사람이 도금 공장을 하는데요, 이게 20평밖에 안 되니까 도금 공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여기서 판매업을 했어. 그러면 이 공장을 영업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항상 상가는 영업을 해야 돼. 공장인데 물건을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판매를 해. 그러면 그 공장을 상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딱 끊어져. 할 수 없다. 맞아, 팔려는 딱 끊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뭐죠? 판례 보고 판례 그 보면 다 나와. 실제로 거기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때 상관을 보는 거예요. 뒤에가 더 나와야 돼. 이게 맞으려면. 이게 틀리려면,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려면 뒤에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알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기역, 니은이 맞다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지문에 보면 기역, 니은 나와 있는 지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아마 원래 정답은 이게 아마 기역, 득으로 됐어. 그건 잘못됐어. 이건 작년에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거 복수 정답 된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또 나왔어. 그대로 또 나왔어. 알죠? 이게 그대로. 그래서 정답은 원래는 여기 기역, 득이 있죠. 어디? 1번으로 정답이 돼 있어. 잘못됐다고. 알겠죠? 왜냐면 이 득이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복수 정답 된 거라고. 알겠죠? 왜 그러느냐? 아니 뭘 왜 그래서 폐업 신고했다잖아요. 그럼 대학력 없어지죠. 폐업 신고했죠? 없어졌죠? 다시 했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학력이 발생하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그것이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0시부터 다시 새로운 대학력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니은 우리가요 사업자 등록은 누가요? 우리 둘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사업자 등록이 있네 이렇게 봐야죠. 항상. 그러니까요 늘 보면 사회 일반 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 미음은요 상가금 여기 맞는 거 그런 거예요? 틀린 거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런 거죠? 옳지 않은 거 죄송해요. 옳지 않은 것은요 이건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옳은 것은 내가 잘못했나?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뭐는 들어가야 돼요? 기억 니은 옳은 것을 고른 거잖아요.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려. 그러니까 디귿 들어가면 안 돼. 디귿 들어가면 다 없애야 돼. 디귿 들어가는 거. 디귿 들어가는 거 다 틀려야 돼. 옳지 않는 거야? 그럼 디귿 들어가야 되는구나. 죄송해. 그럼 디귿 들어가야 돼. 디귿 들어가야 돼. 그래? 그럼 죄송해요. 디귿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억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 니은 들어가면 안 돼. 디귿 들어가고. 그럼 답이 있겠네. 나는 그냥 옳은 것만 고르는데 왜 기억인데 그러냐 그렇게 생각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했었죠. 니을 맞아. 니을 만약에 니을 들어가면 안 돼. 니을 들어가면 안 돼. 니을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답이 있겠네. 답이 있겠어. 알겠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미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수가 틀렸어. 2기가 아니면 몇 기? 3기야 3기. 그래서 먼저 틀린 것은 미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 미음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 그럼 5번 정답인가 본데요? 그래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으로 채죠. 5번 틀린데요? 비읍 틀려. 죄송해. 5번 저는 이거 기억하고 니은이 여기 왜 들어갔나 그래가지고요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하고 비읍이 정답이네요. 디귿 미음 비읍 5번 정답이라고. 틀린 거 고르니까. 나는요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거 다 틀린다고 다 틀려가지고요 못 찬다고 했는데 기억 니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D는 읽지도 않고 옳은 것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에 기억 니은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봤어.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 없지. 기억 니은이 없으니까. 기억 니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없으니까 안 봤죠. 더 이상. 이건 정답이 없구나. 그래서 정답 없다고 돼 있죠. 있어요? 5번이 정답이에요. 정답 있어. 알겠죠? 정답 있어. 보통 창피한 게 아니라. 아까 아침에 만들었거든요. 옆에서 아침에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모의고사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냥 아예 딱 정해놓고 토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 무조건 모의고사 보는 날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래도 좀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지정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한 달 동안 본다고 그랬죠. 일단 그래서 보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아침에 만드느라고 기억하고 니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기억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알겠죠?
아무튼 좋을 줄 있었어요. 자, 가등기 담보요.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동안에는 담보 목적을 경미를 청구해서 틀렸죠. 후순위는요 3대 원칙이 있어. 첫 번째 뭐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면 이것은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더 이상 무슨 등기를 할 수 없어? 본 등기를 못해요. 알겠죠? 청산기간 내 변제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해.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소멸해. 자,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기간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지나기 전. 그런데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청산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알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대항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죠. 이건 7조인데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요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 지나면 틀렸어. 사용하고 수익권은요 어떻게 되냐?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돼.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돼. 청산 절차는요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알겠죠? 그것을 종료라고 그래. 채권자에게 기소한다. 틀렸어. 4번은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죠. 여기 봐봐. 경매가 되면은 무조건 담보 가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 돈 다 받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요 저당권이 경매 청구했는데 돈 못 받았어.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말이 돼? 안 되죠. 담보 가등기니까 피담보 채권액 전벽을 변제 받든 말든 무조건 만다. 소멸해. 그걸 무슨 권리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 등과 더불어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아시겠죠? 자, 5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되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아주 중요하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이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경매 시를 기준으로 그러면 안 돼. 경매 시를 기준으로 안 돼. 알겠죠? 우리가요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으로 봐.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보냐? 경매 청구 시냐? 그래서 맨 처음에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데냐? 언제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여러분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우리 여기서 2월 1일 이 사람이 2월 1일 뭐죠? 가등기 했어. 담보 가등기 했어. 그런데 여기요 병이 3월 1일 근장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요 4월 1일 경매를 청구했어. 그러면 경매 청구 시 청구하게 되면 뭐로 본다?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가등기 담보를 뭐로 봐?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이 저당권을 볼 때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봐? 2월 1일부터다 4월 1일부터다. 우리가 보면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은 담보 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돼 있다고. 근데 이 담보 가등기가 저당권으로 보는 것을 4월 1일이다 2월 1일이다 눈 없어요? 여기 경매 청구시 경매 기준시가 아니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 언제? 2월 1일이라니까요. 그럼 봐봐. 4월 1일부터 해봐. 내가 가만히 있으면 1번인데 꼴에 또 담보 가등기라고 경매를 딱 청구하니까 자기 후수보다 더 늦게 돼버려. 4번이니까 4월 1일. 그런 말이 돼? 안 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1번인데 경매를 청구하면 2번이 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1번은 언제나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그때 저당권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희한하게 다 좋은 지문으로 되어 있어. 아시겠죠? 다 지문들이 우리가 가등기 담보할 때는 보통 나오는 지문들로 다 돼 있다고. 아시겠죠? 후순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청산기간 지나기 전 7조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야 청산금을 지급해야 채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요 우리는 뭘 한다? 우리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데 항상 여기 이렇게 해요. 아직 돈 다 못 받았다. 경락대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럼 피담보 채권을 만족을 얻지 못했다.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담보가 된 끼는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예요. 알겠죠? 순위는 언제 본다? 법정을 나 순위는 언제로 본다? 담보가 된 끼가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아니 몇 번이냐고. 77은 몇 번? 5번? 78번은요 78번은 뭐죠? 그러면 뭐죠? 재건축이죠? 이걸 가지고 2번 찍, 3번 찍을까 4번 찍을까 5번 찍을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5번의 사가 몇 개 안 돼. 5번의 사가 그 중에서 계속 시험이 나온 게 뭐냐? 재건축. 이거 몇 번 났어? 3번이나. 5번의 사 3번이나 났다고. 양심 있으면 3번이나 났다고. 5번의 사. 알겠죠? 이 재건축 이건 제일 시험이 많이 나고 제일 서비스인데 5번의 사. 알겠죠? 지금 5번의 사. 알겠죠? 이번에 또 4번의 3이 5번의 4로 바뀐 게 있어.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알겠죠? 그래서 4번의 3이요 5번의 4로 바뀌었어. 알겠죠? 자, 나중에 또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래 3분의 2인데 4번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는데요. 5번의 4는 어떤 경우냐? 공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 관한 자기의 지분의 증감이 있을 때. 원래는 봐봐. 공용 부분의 변경은 그냥 아니에요. 공용 부분의 변경이 뭐죠?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변경은 옛날은 4분의 3이었어요. 옛날 지금 변경됐죠?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얼마다? 3분의 2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경으로 권리가 바뀔 때, 권리가 변동 생길 때, 그때 얼마다? 5분의 4예요. 이게 하나 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용 부분을 현재 변경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 증감이 있을 때,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요 5분의 4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4분의 3이었어요. 근데 거의 3분의 2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이래 가지고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죠? 그냥 복도 계단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외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가 있죠. 외부에다. 그럼 어떻게 면적이 좀이라도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겠죠. 이런 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4분의 3에 5분의 4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79번은요 중간 생략이에요. 중간 생략이요. 보면 2021년 10월 26일 11일이네요. 갑은 친구 을과 명상 약정, 양명지 약정 무효, 명상 무효. 구 갑은 병소유죠. 자 이건 병이죠. 병소유고 갑이고 여기 을이네요. 그래서 병이에 붙다가요 을 명의로 등기하였고, 그래서 이 갑의 매매를 하고요, 매매라고 갑하고 하고 명의상을 하고요. 명의상은 뭐다? 무효이고요. 매매는 뭐가 된다? 유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병한테 부탁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묘사하면서 배운 때 을 앞으로 등기하였고, 엑스토지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죠. 토지는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점유는 을이 하고 있죠. 갑이 하고 있죠. 점유는요. 이때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만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을은 갑에게요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해서요 자기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병은 을에게요 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현재요 이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갑이 말소해요, 병이 말소해요? 지금 여기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할 때 갑이 말소한다, 병이 한다? 내가 벌려놨을 때 항상 둘 다라고 얘기했죠? 갑하고 병이 하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니까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하죠.
그럼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 대위에서. 알겠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안 되죠. 왜요?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현재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한테 등기 달라고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5번은요, 갑은 을에게 유치권, 갑은 을에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X죠.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 옳은 것은 그랬죠? 1번이죠. 근데 쌍둥이만은요 5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5번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계약명시에서 나와야 돼요. 계약명시다. 5번의 지문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0번 한번 봐봐요. 2022년 갑은 병소유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시탁. 자,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명시탁을 했어요. 그럼 명시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주면서 을, 너가 병 위에 거 좀 사와라, 병. 근데 이 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이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요. 계약은요, 이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다, 선이죠. 알고 있다, 악이죠. 여기서 선이, 악이는 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체결 당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이인데 을한테, 수탁자한테 등기하게 되면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고요.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뭘 분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악이다, 병이 악이다, 그럼 아주 골치 아파죠. 병이 악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요.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요. 아니 지금 여기 병은요, 이 을한테 등기했다는 말은 잔금 받고 등기해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지금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등기를 이전할, 등기를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래서 등기 말소와 대금의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만약에 악이일 때. 그런데요, 이 갑은 을한테, 갑하고 을 중에서 오로지 을만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할 수 없이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해야지. 대금, 돈 달라게 하죠. 돈을 안 주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방금 앞에서 5번에서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생뚱맞은 지문이죠. 사실은 계약 명시상에서 나와야 될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토지 지금 여기요,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시상 사실을 모르는 병이죠. 모르는 병이니까 이 병이 모르잖아요. 병이 모르면 이것은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에요. 무조건. 신탁자, 수탁자, 을. 그래서 X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틀렸어요. 알겠죠? 2번 갑과 을과의 관계.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해야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란 약정, 이것은 무조건 안 돼. 알겠죠? 지금 갑이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갑하고 을하고는 비록 갑이 을한테 돈을 주기는 좋지만 10억을 주면서 을한테 너 이름으로 병의 집을 좀 사와라 이렇게 했지만, 오로지 계약 명시상에서 소유자는 수탁자만 소유자예요.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갑이 을한테요 뭐라고 하는 건 다 안 돼. 을이 갑한테요 뭐라고 하는 것은 다 된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하는 건 안 돼. 갑이요 그 집을 팔아서, X토지를 팔아서 처분 대가를 을이요 갑한테 지급해라, 그건 절대로 안 돼. 오로지 소유자는 누구일 뿐이니까. 누가 소유자일 뿐이다? 을이 소유자지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이 집을 처분해도 처분 대가를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하죠. 자, 3번은요,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절대로 안 돼. 오로지 소유자 누구다? 을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갑의 친구 누구죠? 정이죠. 그러니까 갑이 불안해. 그러니까 을한테 뭐라냐? 정한테 명의신탁을 하라 그래. 정한테 명의신탁. 이 정하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가 돼.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왜? 명상약정은 무효니까. 알겠죠? 그래서요, 명상약정 무효. 그래서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4번은요,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다. 을이 만약 아들이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명상약정 무효. 우리 이것도 한 번에 나왔었죠? 5번 만약 을과 명상약정 사실을 아는 병, 알고 있다, 병이 알고 있다. 이러면 우리 방금 모른다는데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여기 봐봐, 기소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명상약정은 삼자간 등기 명상,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자, 봐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별것도 아닌데 중간생략을 잠깐 봐봐. 이거 우리 기출문제 아니에요? 기출문제 건데? 기출문제죠? 자, 보면 여기서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병하고 갑하고 매매계약 유효이죠. 매매계약 유효. 그다음에 명의신탁은요,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이죠. 그래서 이 병이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을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이거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 이 병이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죠. 잘 봐봐. 그러면 여기 매도인은요, 봐봐. 매도인은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왜요? 자기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병한 을한테 등기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계약 명의상을 볼까? 계약. 갑이요 신탁자죠. 이 신탁자가요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한테 돈을 줘. 돈을 주면서 병의 집을 좀 사와라. 병의 집을. 병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병이 선이이다. 그럼 오로지 을만 소유자가 되죠. 을만 소유자죠. 병이 만약에 악이이다. 그러면 갑하고 명의상을 알았다면 악이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수탁자 을은 더 이상 소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악이라고 해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 을의 등기는 무효고, 누가 소유자다? 여기요, 여기. 병이 소유자다. 이 병은 악이니까. 그러니까 중간생략하고 계약명의상이 똑같은 거예요. 악일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갑과 을의 명의상은 삼자간 등기 명의상. 삼자간. 세 명이 나왔죠, 세 명이.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간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지. 병이 뭐가 되면, 병이 악의가 되면은, 병이 악의가 되면 계약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이나 똑같다고. 소유자는 누가 되고? 병. 소행이 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여기도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소유자가 되고 똑같다고. 알겠죠? 계약 명의상에서 누가요? 매도인이 악일 때는. 알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기출문제니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례 문제 좀 기면은요 인생을 포기한 눈으로 보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간단해요. 왜냐면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중간생략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계약명의상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풀면 그냥 끝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매년 나오고요. 아마 지금 연속 2년간 우리 민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 명의상 있죠. 명의상에서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특별법이 딱 5개밖에 없어. 법이 주택상가, 그 다음에 실명법, 가등기담보, 집합공문 5개거든요. 근데 문제는 6문제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6문제에서 6문제니까 각각 한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한 법에서 하나가 더 나와. 그게 바로 뭐냐? 주택임대차하고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하고 2문제 나오면 실명법 한 문제, 실명법이 2문제가 나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년간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실명법이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해년마다 한 번씩 바꿨거든요. 알겠죠? 근데 연속 2문제 나왔으니까 실명법이니까 여러분요 중간생략형하고 계약명의상하고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2차까지 거의 대부분 다 보시잖아요. 그럼 중개사 법령에서 최소한 한 문제예요. 실명법이. 잘하다 보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어렵게 나오려면. 그리고 만약에 중개사 법령을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실명법이 2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상가 한 문제 나오죠? 주택 한 문제 나오죠? 물론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또 보통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한 문제, 주택 한 문제, 실명법 한 문제 얘기 나와. 알겠죠? 3문제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명법이요 중간생략형하고 계약명의상이 2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명법은 양 자체는 엄청나게 적은데 문제는 설명하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2개만 설명하잖아. 중간하고 계약명의상 2개만 설명하더니 1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정리 한번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문제의 난이도로 보면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아마 문제를 갑자기 봐가지고요 다른 공부하다가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해설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알겠죠? 그 전에 것들을 보면 옆에다 분필로 쓰는 것들이 많은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험을 봐서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일단 6월달 하고요 아무 말 없으면 6월달 한 달은요 일단 뭐를 할 거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는 무조건 모의고사 보고 해설할 거예요. 아시겠죠? 묻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7월 말에서요. 7월 말에서 8월 초. 그래서 7월 달에 마지막 주 목, 금, 토, 일, 월화. 알죠? 목, 금, 토, 일, 월화 이렇게요. 휴가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 토, 일, 월화 할까, 목, 금, 토, 일, 월화 할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목, 금, 토, 일, 월화 이렇게 수요일 빼고, 알겠죠? 마지막 주 있죠? 7월 마지막 주 있잖아요. 7월 마지막 주 목, 금, 토, 일,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 월화. 아시겠죠? 전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8월 그 다음 주에 바로 두 번째 주에 원서를 써요. 바로 두 번째 원서 쓰니까 작년에 그냥 8월 첫째 주를 쉬었더니 그 다음 주 와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 날 있죠? 맨 마지막 주 목, 금, 토, 일, 월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월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한 주에 사진 촬영하고 막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이 있어야지. 없이 그냥 했더니요, 그 다음 주가 바로 원서 써요. 두 번째 주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뭐 다 휴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민법 강의나 개론 강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휴가 갈 사람 가시고 하면 되니까. 됐나요? 자, 다 고지했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